안녕하세요. 저는 둘째 아이 낳고서 막내가 곧 돌이 되는 엄마입니다. 한동안 속이 썩어 문드러진 채로 살다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적어 보내니 오타 등은 이해를 부탁드려요. 저희 남편은 저하고 9살 차이가 나는 꽤 연상의 남자예요. 제가 결혼을 27에 했는데 그때 저한테 나이 든 아저씨랑 결혼하려 한다면서 또래 친구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저를 무슨 돈에 미쳐 환장한 여자 마냥 바라보았었죠. 한창 일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꿈꿀 수 있는 장래도 많은데 갑자기 연애 1년을 하고서는 마흔이 다 되어가는 나이든 남자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친구들의 불편한 시선들을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나를 향해 친구들이 어떻게 지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 저는 어린 마음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돈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평범하게 짝이 없는 집에 시집을 가는 건데 친구들은 왜 나를 오해하며 바라만 보나 싶어서 말입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단지 회사에서 여러 번 부딪히며 만난 노총각 상사였는데 저도 그리 싫지가 않았고 먼저 저에게 대시하는 남편이 좋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바로 가졌고요. 첫째 낳고 5년 만인 얼마 전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돌이 다 되어가도록 크고 있고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니 남편은 복덩이가 집안에 들어왔다면서 저를 부둥켜 안고 조화를 해줬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와이프 만나고서 회사에도 더 잘 풀리고 이제 좀 뭔가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면서 팔불출 마냥 좋은 소리를 해댔죠.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의 성질을 좀 건드렸나 보더라고요. 제 딴에 남편한테 저 좋은 소리 좀 그만하라고 말리고 입을 다물게 틀어막기도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이미 제 칭찬을 듣기만 하면 입이 나오곤 하셨어요. 애가 뱃속에서 태동을 발차기를 했다고 남편이 저 예뻐라 쳐다볼 때에도 어머니께서는 난 네 태동을 내 뱃속에 품어가며 느꼈다. 지 어미한테 먼저 감사할 줄은 모르고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며느리의 임신을 비교하며 섭섭해 하셨습니다. 자기 입으로 섭섭하다고 말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여자들은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저를 싫어하는 그 표정과 말투 그리고 굳이 자기 손주의 태동을 같이 예뻐라 하기는커녕 떨떠름하게 보려 하는 그 태도에서 시어머니의 기분을 다 느낄 수 있었답니다. 결혼하자마자 골 때리는 상황이었죠. 친구들의 뒷담화를 듣고 눈치 보면서도 보란듯이 잘 살아볼 거라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러다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친구들 보라고 잘 살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들이 너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말을 할 만한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도 되었죠. 그래도 출산을 해서 아이를 어머님 품에 딱 안겨드리면 어머님께서도 피부로 손주의 살결을 느끼고 숨소리를 들으며 더 예뻐라 하게 되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셨고요. 아이가 딸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딸, 성별을 상관없이 참 예뻐라 해주시더라고요. 얘가 지 아들을 아주 쏙 닮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아이만 쏙 데려가서 예뻐라 해주기만 하셨지 옆에 있는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면서 나몰라라 하셨어요. 인사를 하면 일부러 남편만 보면서 왔니? 라고 대답을 하신다거나 얘가 처음으로 걷기 시작한 날에도 그렇고 말을 하게 된 날에도 시어머니께서는 호들갑 떨며 좋아라는 저희 남편을 보고서는 넌 참 네 마누라가 좋겠다. 이렇게 팔불출이라서 라며 떨떠름하던 표정을 지어 보이셨죠. 그 기분 좋은 순간에 그 경이로운 순간에 시어머니는 굳이 좋아라는 남편을 나무라며 저에게 또 비꼬는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시면서 그만 좋아라 하라고 혼이라도 내셨으면 저도 속 시원히 어머님한테 말대꾸라도 하면 맞받아 쳤을 텐데요.
시어머니는 자꾸만 깨작거리며 제 신경을 긁어대던 바람에 저는 어디 속 시원히 말 듣고도 하지를 못했답니다. 사이좋은 부부였던 저희 부부 사이에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듯이 바라보고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니 늘상 기분은 찝찝했었죠. 일부러 그러시는 게 눈에 뻔히 보여서 시어머니가 솔직히 얄밉기도 했는데 어린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께 뭐라 한마디라도 했다가 버릇없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저도 과거의 저를 생각해보면 지금 억울한 게 많아서 화가 많이 쌓여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감히 맞서 싸우겠다는 용기를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의 눈치를 오히려 보고 사느라고 늘 꿀먹은 벙어리 마냥 굴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어머님께서 제 남편과 아이만을 챙기려 하면서 과도한 육아 관심을 보이시는 바람에 최대한 그걸 막겠다며 혼자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살았네요. 제가 그 당시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불편하기실이 굳이 우리 집에 전날부터 찾아와서는 숙식을 하고 아침에 우리 아이를 봐주겠다는 지나친 말씀을 하신 바람에 식겁을 하면서 괜찮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침에 40분이 넘는 거리에 사는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거나 제가 직접 친정집에 가서 일을 맡겼다가 출근하기 반복하면서 정말 지독히도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든 불편한 시어머니랑 마주치면서 더 큰 불만을 느끼지 않고 잘 지내보려는 노력을 했어요. 물론 제가 더 편하게 살고자 한 것이 본질적인 이유였고요. 그렇게까지 노력하면서 부단히도 시어머니와 마찰을 안 빚고 살려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어린 며느리니까 버릇없다거나 잘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며 혼이 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맞벌이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순간에는 제 할 일을 곧말 않고 하면서 최대한 혼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살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둘째 아이가 들어서더라고요. 딸도 상관은 없었지만 저는 아들을 꼭 낳고 싶었거든요. 나이든 저희 남편도 아들을 하나쯤은 바라는 듯 늘상 둘째 얘기를 꺼내왔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신경전 그리고 눈칫밥 때문인지 몇 년 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고민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5년 만에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임신과 더불어 면역과 체력이 많이 쇠약해진 바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체력이 걱정이긴 했으나 일을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많이 자유로워져서 이번엔 둘째 아이에 대한 태교에도 더욱 제대로 신경을 쓸 수 있었고요. 큰아이와도 진득히 시간을 가져보면서 엄마다운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저한테는 두고두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이런 저의 모습이 시어머니의 신경을 건드렸나 보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가만히 팔자 좋게만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도 아니면 이번에도 애를 핑계로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보고 싶으셨는데 그럴 일이 없게 되니 분해서 분풀이를 하려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죠. 일을 그만뒀다는 제 말에 그럼 네가 얘를 하루 종일 보고 있겠네 라고 하면서 앙칼지게 질문하는데 그 말 속에 뼈가 있더라고요. 첫째 키우며 몸을 챙기느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하면서 사느라 임신 막달쯤에는 거의 집에만 있기도 했는데 어머님은 집에만 있는 애가 시댁은 참나 몰라라 하면 잘도 사는구나 라면서 빈정이 상할 말을 던지기도 하셨답니다. 이번에도 역시 대놓고 싸운다기보다는 살살 비꼬고 약을 올리는 듯 제게 뼈있는 말들을 쏟아내셨죠. 그런 어머님의 말 뒤에 저는 슬슬 진절머리가 나려고 했고요. 뭐 이런 상황들은 제가 애를 낳고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둘째로도 딸을 낳았는데 전에는 큰 손녀딸을 좋아라 하기라도 하더니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둘째 아이까지 별로라는 듯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둘째는 당연히 아들일 줄 알고 기대했지. 딸이 또 태어날지 몰랐지. 라고 하면서 쯧 하는 기분 나쁜 입소리를 막 내기도 하셨고요.
아들이 태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짜증을 당연하다는 듯이 내면서 그 기분을 정당화하려 하셨답니다. 아들이 아니라 짜증이 난 본인의 기분을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지난 월요일에 알아 누워버렸어요. 육아에 지치고 몸이 피곤했는지 몸이 완전히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남편이 하루 휴가를 내고서는 제 옆에 꼭 붙어있겠다고는 했지만 저는 무조건 괜찮으니까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한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혼자서의 둘을 돌보며 겨우겨우 몸을 지탱한 채 서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서 문자가 온 겁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고 있다고 말이죠. 글쎄 남편이 저 걱정된다며 말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저희 집에 가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연락을 했는데 친정엄마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서 저희 집을 당장 오지 못한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하는 수 없이 제가 불편해하는 줄을 알면서도 시어머니께 연락을 한 듯 보였습니다. 저 걱정이 되어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가슴이 펑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집에 찾아오신 어머님을 보면서 제발 아무 잔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나 간호만 부디 잘 해주셨으면 하는 기도를 올렸네요. 제가 믿지도 않는 아무 신들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나였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와서 멀쩡한 큰아이 하나만을 옆에 꼭 끼고는 육아를 해주겠다며 집안에서 노래를 틀고 TV로 애랑 같이 춤을 추시고 정말 역대급으로 진상을 피우셨습니다. 작은 아이가 잠드는 사이에 저도 눈을 좀 붙여보려 했다가 시어머니가 오셨길래 작은 아이라도 맡기고서는 어떻게든 힘든 몸을 눕히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자꾸만 큰애의 비유만을 맞추면서 집안에 육아 노래를 틀고 시끌벅적 난리를 피우신 바람에 작은 아이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그 바람에 저는 저대로 둘째를 돌보며 시끄러운 집안 분위기를 피하느라 정신이 더 복잡했어요. 차라리 어머님이 안 계셨을 땐 저 혼자서 조용히 육아를 하며 숨을 고르기라도 할 수 있었는데요. 어른 한 명이 더 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분위기는 더욱 난장판이 되었어요. 저는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둘째는 울고불고 제 몸은 더 아파오는 듯 했죠. 결국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에너지가 넘치는 첫째 아이랑 시끌벅적 노시느라 제 간병은 나몰라라 하셨고요.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제 몸 상태는 어머님 때문에 더더욱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을 하고 나서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셨고 그 바람에 남편이 앞치마를 메고서 저녁 밥상이라도 어떻게든 차려드리고 보내려고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아들이 앞치마를 맸다며 또 인상을 잔뜩 찡그리며 눈치를 주는 바람에 제가 억지로 남편의 옆에서 계속 보조를 하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화를 안 돋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결국 저는 한밤중에 정말 역대급으로 알아 누워버렸고요. 남편은 두고두고 저한테 미안해했죠. 자기 엄마 때문에 오히려 제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음날이 되어서도 몸이 회복되지 못했고 거의 이틀을 내내 몸이 골골거리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는 이제 좀 정신이 들겠다 싶었던 수요일 어머님께 뜬금없이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너 때문에 나 밤새 알아 누웠다. 라고 뜬금없는 한 문장을 보냈었더라고요. 처음엔 무시를 하려 했는데 저한테 책임을 묻는 그 문자를 절대 무시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싫었는데 일단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 제 전화를 받자마자 앙칼지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알아 누웠어. 그렇게 지독한 몸살은 정말 몇십 년 만인 것 같더라. 내가 얼마나 몸이 피곤했으면 안 걸리던 몸살이 다 걸렸겠어. 이게 다 너 하나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얼마 전까지 아파서 골골대던 내 꼴을 보셨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어찌할 수 있나 싶어서 섭섭해지려는 찰나 어머님이 한 번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뱉어내시더라고요. 네 새끼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너는 모르지? 네가 시애미 골병되게 하려고 일부러 아픈 척을 한 건 아니니?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독히 아플 수가 있어. 다 너 때문이야. 오늘이라도 당장 내 집에 와서 내 간병이라도 해라. 나도 네 간병하러 니네 집까지 가서 애를 봐줬는데 너도 똑같이 뭐 하나는 해줘야 하는 게 도리잖아.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아픈 며느리 도와주러 와주시고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똑같이 치러달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손녀딸을 딱 한 명만 돌봐주며 며느리를 더 정신없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가셨으면서 도와줬다는 말을 그리 뻔뻔하게 하시다니.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놓고 간병까지 하라고 저한테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겨우 회복을 했고 이제 다시 육아의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물음에 네? 저보고 간병을 하러 오라고요? 지금요? 라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하니 어머님은 급기야 슬쩍 언성이 높아진 채로 대답하더라고요. 아유, 너는 애가 한 번 아프더니 어디 머리라도 다친 거니? 왜 말귀를 한 번에 못 알아들어? 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들을 가치가 없었거든요. 저도 진짜 더는 시어머니가 심으라며 저한테 기분 더러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는 꼴을 못 봐주겠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는 지금 당장 시작할게요 라며 통보를 했어요. 통보하고 바로 전화를 끊자마자 첫째 옷 입히고 둘째 유모차에 태우고서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너무 빨리 서둘러 도착을 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도 꽤나 놀라시더라고요. 뭐 우사인 볼트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뭐부터예요? 뭘 어떻게 간병해드려요? 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시어머니께 질문을 몰아붙였는데 어머님은 제가 기분이 나쁜 걸 단번에 파악하신 건지 그게 간병하는 사람 태도니? 죽이라도 끓이던가 조용히 내 옆에서 물수건 올려주며 집 청소라도 좀 해라. 난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으니 네 애들 돌봐준다고 내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 라며 대답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로 열심히 청소를 해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게 살림을 저한테 맡겨놓고 방 안으로 들어가시대요. 그래서 정말 저 혼자 시어머니가 주문한 살림살이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제 방식대로 복수와 분노를 가득 담아서 말입니다. 굳이 막 회복한 며느리한테 빨래를 시키려는 건지 부엌 입구 바로 옆에 빨래 바구니까지 보란듯이 놓아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빨래를 세탁기 안에 넣긴 넣었는데 세제 없이 그냥 물로만 돌렸습니다. 그거 물로만 헹구면 때가 안 빠져서 세균이 더 많이 번지고 냄새도 더 나거든요. 그렇게 세탁기 하나 모자라게 돌려놓고서는 제 아이들을 좀 돌봐주다가 시어머니 시키신 대로 죽도 끓이기로 했어요. 쌀 하나 물에 푹 담가 냄비에 올려놓고서는 소금 한 바가지 뚜껑 열고 때려 부어서는 펄펄 끓였습니다. 한번 국자로 저어주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전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세탁기도 돌리고 죽도 끓이는 동안에 시어머니 들으라고 청소기 하나에 전원만 켜놓고는 소리가 윙윙 거리는 그걸 거실 바닥에 눕혀뒀고요. TV 켜고서는 유튜브 연결해서 우리 아이한테 춤추라고 소리도 큼지막히 키워놨습니다. 둘째 아이한테 살짝 미안하긴 했는데 오늘 하루 잠깐 우는 건 육아에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하며 되려 집안의 소음을 아주 잔뜩 키워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정신없어 죽겠다며 방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더니 급기야 씩씩대며 방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청소기가 거실 바닥에 드러눕혀 윙윙 대고만 있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는 콘센트를 뽑아내시고는 야, 이게 뭐야? 너 청소기를 돌리는 거야, 마는 거야? 라며 소리를 치시대요. 곧 죽어도 소리는 안 지르던 양반이 오중 열이 났으면 저랑 싸우자고 소리를 치는데 저도 못 참겠다며 맞받아쳤어요. 왜요? 그럼 내가 이제 막 회복하고 사람 몸뚱이로 돌아왔는데 살림을 제대로 할 줄 기대하셨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라며 애 춤추는데 방해되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라는 말과 함께 유튜브 음악 소리를 더 큼지막히 키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러려고 우리 집 온 거면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아니다. 조금 다 끓여놓고 나가. 세탁기도 저거 끝나면 빨래 건조대에 다 올려두고서 일 끝내면 나가.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저를 바로 쫓아내시기는커녕 돌아가고 있는 세탁기 정리하고 냄비 속 죽도 다 끓여놓고서는 나가라며 마저 집안 살림을 명령하는데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돌리는 세탁기 속 빨래는 더러운 냄새가 다 빠지지도 않고서 세탁기 밖으로 나올 것이고 내가 만든 죽은 소금 왕창 들어가서는 바닷물보다 짠 농도로 시어머니 입속에 들어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걸 다 상상하면서 시어머니의 화난 얼굴을 보니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순간 제가 소시오패스 뭐 이런 건 아닌가 싶기도 했으나 내가 저지르는 악행의 상대가 시어머니라면 뭘 해도 다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했죠. 죽은 타는 냄새가 슬슬 나는 것 같길래 환풍기까지 최고 단계로 틀어놓고서는 몇 분을 더 끓여낸 채 뚜껑을 꼭 닫아뒀고요. 세탁기가 다 돌아갈 때까지 애들이랑 시끌벅적하게 놀아줬어요. 그러다 세탁기가 종료됐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빨래를 건조시키겠다고 꺼내드는데 아유, 세탁기 문을 열자마자 그 드럼통 안에서 구수한 때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고무장갑까지 낀 채 저의 청결을 더 신경 쓰며 빨래를 베란다 건조대에 널었습니다. 그 과정이 좀 힘들긴 했지만 빨래 속에서 나는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제 입꼬리는 또 실실 올라갔죠. 그리고 저는 모든 제 할 일들을 다 끝마친 후에야 시어머니께 저 이제 가요. 어머님이 할 일 다 하고 나가라고 하셨으니 저 나가요. 그리고요, 끝장나게 어머님 간병해드리고 가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뒤에서 궁시렁거릴 생각 마시고 아예 다시는 찾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간병해주고 받을 사이도 아닌데 자꾸 저 찾아서 시어머니 대접받을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절대로는 다시는 나 불러서 유치한 말들 좀 그만 해대세요. 진짜 무식해서 더는 상대를 못 해주겠네. 라고 외쳤습니다. 시어머니가 꼴에 자기도 자존심이 상하는지 이런 저를 향해 그래 꺼져 당장 꺼져 누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라며 더 큰 목소리로 외치는데 저는 그 얼굴에 아주 박장대소를 하겠다는 듯이 껄껄대면서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아유 불쌍해. 하나 있는 며느리랑 이렇게 절연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 낯빛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야, 너 지금 웃어? 라며 절 붙잡으려 하시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아주 보란듯이 뿌리쳤어요. 어디선데? 방금 한 말 못 들었어? 저런이 무슨 뜻인지 몰라? 너랑 나 이제는 다시 안 보겠다는 말 아니야. 라며 시어머니께 한 발짝 다가가 위협하듯 소리를 치고서는 눈을 부라린 채로 째려보다가 제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시댁을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제가 위협하는 그 순간부터 애가 왜 이렇게 변했나 싶으셨는지 퍽 겁을 먹으신 채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고요. 저는 저대로 그런 시어머니의 표정을 가소로운 듯 쳐다만 보고선 후다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님은 저 나가고 나서 한동안 멍하셨는지 연락이 없으셨는데 3시간도 지나지 않아 문자가 왔어요. 전화를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안 받으니 스스로 답답해서 문자를 친히 보내셨더라고요. 죽여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짜고 빨래는 왜 또 이 모양이 꼴이냐며 막 혼을 내시는데 저는 우리 결혼한 사이 이 순간부로 이 번호 차단함 라며 반말로 찍 답장을 보내놨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속이 발칵 뒤집혀 난리가 나셨을 텐데요. 저는 홀로 태어니 내 자식 육아만 하고 살림만 하면서 내 가정에 집중을 하고자 했어요. 남편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건지 슬쩍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남편과는 제가 워낙 사이도 좋았고 제가 꽉 잡고 살았던지라 당분간 시어머니에게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며 확인사살을 한 채 함구령을 내렸답니다. 그러니 남편도 오히려 제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 얘기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네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진작에 발로 걷어차버렸어야 할 시모였는데 이제 와서 저런한 것이 다 아쉬울 지경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제가 끓여드린 소금 좀 먹고서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셨을지 부디 깨우침이 있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